네, 지금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본부 부장 황래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국제감사기준 720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포럼은 개회사 주제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질문은 포럼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웨비나 Q&A 창에 올려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회 김영식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본회 ESG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래 대외협력부회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님을 대신해서 인사 공인회계사회 ESG 인증 포럼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어느덧 5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네 번의 포럼에서 ESG 인증 기준과 ESG 보고 현황, ESG 인증인 자격제도 등 중요한 주제를 다룬 데 이어 오늘 제5회 ESG 인증 포럼에서는 ESG 정보 공시가 회계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포럼에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이영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숭실대학교 전규환 교수님을 비롯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 공시가 확대되고 ESG 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ESG 정보의 중요성은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ESG 정보가 재무제표, 나아가서 재무제표 감사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ESG 사안들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특히 기후 관련 사안은 많은 기업에서 재무제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이슈는 재무제표 감사 측면에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ESG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재무제표 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 역시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과 같이 지속가능성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경우 재무제표 감사인은 개정된 국제감사기준 720에 따라 재무제표와 ESG 정보의 중대한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ESG 정보에서 중요한 왜곡 표시가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감사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ESG 정보의 의무 공시가 시행될 우리나라에서도 ESG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 감사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개정 국제감사기준 720을 도입해야 하는지 등 필요한 논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ESG 정보 공시가 재무제표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ESG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 감사인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여러 이해관계자의 통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이 ESG 정보 공시와 재무제표 감사 간 상호 영향을 이해하고 ESG 정보 공시와 관련한 재무제표 감사인의 역할을 정립하는 소중한 논의장이 되기를 바라며 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개정 안사 720 도입 필요성과 ESG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서울시립대학교 이영환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개정 ISA 720 도입 필요성과 ESG가 회계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할 서울시립대학교 이영환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 발표는 이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ESG 정보의 공시와 ISA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ESG 정보의 국제적 공시와 인증 체계의 변화에 대한 추세, 그리고 ISA 7720 리바이스드의 주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ISA 720은 기존 기준서에 있는 기준서이기 때문에 요 개정 내용의 주요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ESG 공시 환경에서 ISA 720이 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결론을 맺는 방법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ESG 공시 환경의 변화와 ISA 720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이 국제기준서 720 그 개정 기준서는 기타 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2015년 5월에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에서 이 개정 기준서를 공표를 했고 2016년부터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 기준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이제 기타 정보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애뉴얼 리포트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사업 보고서 정도가 될 텐데 이 애뉴얼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로 이 기타 정보를 좀 명확하게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을 토대로 연차 보고서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절차를 또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연차 보고서가 감사 보고서를 이후 공표되는 경우에 그 사실, 그리고 그 연차 보고서에 대한 확인 의무까지 규정함으로써 감사일 보고서일 전뿐만 아니라 감사 보고서일 후에 발표되는 기타 정보에 대해서도 감사인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시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인이 연차 보고서에 왜곡 표시를 발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섹션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보고서에 이 기타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별도의 섹션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ESG 정보 공시 환경은 지금 이제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이제 그 EU의 이제 CSRD라든가 미국의 SEC 기후 관련 정보의 공시라든가 이런 공시 체계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ESG 정보 공시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2023년 내로 이 부분에 대한 또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ESG 정보의 공시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ESG 정보가 개정 기준서 720의 그 기타 정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타 정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제 감사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위험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SA 720 리바이스는 2015년 개정 이후에 이미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주요 국가라든가 캐나다 등이 도입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준서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규정을 자국 감사 규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도입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ESG 공시 환경의 변화 때문에 ESG 공시 정보의 인증 및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이때 ISA 720의 도입과 이로 인한 예상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ESG 정보하고 ISA 720 기타 정보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이 국제 공시 체계하에서 지금 이제 공시되는 ESG 정보가 ISA 720 리바이스드의 적용 대상인 이 기타 정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기타 정보는 애뉴얼 리포트에 담겨진 재무 혹은 비재무 정보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ES 정보가 ISA 720 리바이스드 적용을 위한 기타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ISA 720에서 보면은 이 기타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각 정부나 법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시를 들어놓고 있는데 뭐 매니지먼트 리포트, 매니지먼트 커멘터리, 디렉터스 리포트, 오퍼레이팅 앤 파이낸셜 리뷰, 체어맨 스테이트먼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EU에서는 이제 NFRD나 CSRD에서 이 ESG 정보를 매니지먼트 리포트라는 곳에서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례를 볼 것 같으면은 기타 정보에 해당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또 SEC, 미국의 SEC 같은 경우에는 10K 등 사업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도 이제 기타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ISA 720에서 기타 정보를 보지 않는 경우, 애뉴얼 리포트를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 일단 우리가 이 ISA 720에서 말하는 애뉴얼 리포트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집단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고서이거나 특정 규제 보고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보고서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별도 문서로만 발행이 됐을 때 이제 여기 예시한 자본 적정성 보고서라든가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 보고서라든가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든가 뭐 인권 보고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동 보고서의 내용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일반 재무 영업 활동과 같이 보고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면은 이제 기타 정보, 애뉴얼 리포트의 기타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닌 요것만 별도로 공시가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특정한 어떤 규제 또는 특정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 수요를 충족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애뉴얼 리포트에 담긴 기타 정보를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매니지먼트 리포트의 ESG 정보하고 ISA 적용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경영자 보고서에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케이스가 기업의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가 공시가 됐어요. 그런데 일단 이 효과가 이제 또이 감사 보고서에 나오는 재무제표의 주석이나 또 본문의 뭐 충당부채 추정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시나리오 분석과 결과하고 그다음에 이 충당부채 추정 결과에 반영이 되는 시나리오 결과가 만약에 불일치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충당부채 추정 결과나 아니면 주석에 담긴 내용이 오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된 관련 정보가 혹시 있다면 이건 재무제표 정보하고 해당 정보를 바로 비교해서 차이를 발견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무제표에 공시된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후 관련된 정보를 제공됐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구의 차이라든가 사용된 단어라든가 문구가 재무제표에 공시된 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여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 의무화는 이미 천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전까지는 자율공시,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사, 30년에는 모든 상장사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 의무가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또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도 꽤 오래전부터 됐었죠. 그래서 2017년에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제도가 도입이 됐고 역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이제 향후에 공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는 2023년 중에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과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공시되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나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의 경우에 애뉴얼 리포트로 볼 수 있느냐, 즉 감사 기준에 의한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사업 보고서와 별도로 분리돼서 발행이 되고 있다면 사업 보고서하고는 달리 애뉴얼 리포트를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이게 이제 사업 보고서하고 통합해서 관리되거나 그렇다면은 이제 기타 정보로서 ISA 720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뭐 2023년 하반기에 예상만 됐지 아직 공시 로드맵이 발표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약간 뭐랄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자료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23년에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의 일단 그 발표에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어, 그 2025년까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거래소 공시 단계에 적용할 그 KSSB 간소화 기준을 마련하고 핵심 의무 공시항목을 선별한 후에 법정 공시 단계에서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과 연계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이제 2027년 사업보고서 법정 공시 단계부터는 또 적용할 KSSB 일반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거래소 공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로 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법정 공시, 즉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거나 첨부 서류로 기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 안에 좀 구체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27년부터 법정 공시, 즉 사업보고서 공시. 그래서 이제 이 자산 규모별로 이제 차례로 이렇게 이제 공시가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공개 대상 수준과 그 대상과 수준이 순차적으로 확대 및 고도화될 예정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거래소 공시 체계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 공시 채널이 유지가 되다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보고서 정치 및 법정 공시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보고서는 애뉴얼 리포트에 의한 이제 기타 정보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2027년부터는 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 중에 사업 보고서에 담긴 부분에 대해서는 ISA 720의 기타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ESG 정보의 국제 간 비교와 신뢰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그 기후 관련 정보라든가 유럽의 CSRD의 지속 가능성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기타 정보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업 보고서에 대한 공시되는 정보도 역시 기타 정보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ESG 정보가 각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 감사 기준의 기타 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동등한 신뢰성 확보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나 EU는 이미 ISA 720 리바이스드 개정 기준서 수준의 지금 그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별도의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이 신뢰도 면에서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EU하고 미국 등의 국제적인 어떤 ESG 관련 공시 정보 공시 체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기존의 EU에서는 NFRD라고 그래서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이제 어, 모든 EU 회원국이 채택하도록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시 대상은 종업원 500명 이상,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또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대규모 상장 기업 및 금융회사를 공시 대상으로 하였고요. 공시 정보는 환경, 사회, 노동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ESG 관련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컴플레이 익스플레인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정보 공개가 비원칙이지만 만약에 이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걸 설명하는 그래서 comply or explain죠. 그런 의무가 있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증은 그 법정 감사인이 지속 가능 관련 비재무 정보가 매니지먼트 리포트나 별도의 보고서에 공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즉 법정 감사인이 일단 이 정보가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소였고 회원국들마다 추가적으로 이 자체, 이 비재무 정보의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인증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법정감사인은 매니지먼트 리포트의 비재무 정보 공시와 다른 외부 공시 정보 및 재무제표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CSRD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그래서 2021년 4월에 입안한 공시체계인데요. 요 부분은 이제 그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나 영향 그리고
이사회의 역할과 다양성 등을 이제 보고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인증이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드맵상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제 법정검사인이나 감사인에 의해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제한적 확신의 수준의 인정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2026년까지는 인증 기준을 채택할 예정이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 기준을 채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CSRD가 앞으로 이제 더 일반화된 인증 체계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감사인 또는 이제 그 승인된 독립적인 그 어슈런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독립적인 인증 서비스 제공자는 이후에 어떤 그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인 인증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 감사 지침에 따른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IASB의 국제감사 기준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관련된 규제에 관련돼서 EU 이해는 그 인증 기준에 지켜야 될 속성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듀 프로세스, 공공 감독, 투명성을 갖추고 제정되어야 되고 연간 또는 연결 지속 가능성 보고가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품질을 갖추도록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EU의 공공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런 조건을 이제 국제감사 기준은 이제 그 부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SEC의 Climate Related Disclosure 공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2023년 내에 이제 확정안이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공시 대상은 이제 공개 기업, 그다음에 공시 채널은 유가증권 등록 신고서나 사업 보고서가 됩니다. 그 사업 보고서에 기후 관련된 공시에 별도 섹션을 마련해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기후 관련 공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기후 관련 공시의 재무적 영향 지표라든가 지출 지표라든가 재무적 예측이라든가 가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시가 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재무제표상 관련 계정의 주석에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의 그 스코프 1, 2, 3의 단계별로 공시 준수 기한이라든가 이 정보에 대한 어셔런스 수준이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 단계별 그 공시 의무화라든가 인증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2023년부터 이제 쭉 다 고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인증 규제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법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포즈 룰에 보면 이제 인증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일단 그 인증 기준을 보면은 비용 없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면서 재정의 듀 프로세스를 따르는 인증 기준이면 된다라고 돼 있고 예시를 하고 있는데 PCAOB의 인증 기준이라든가 AICPA 또 우리 그 감사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IASB의 인증 기준들이 이런 듀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국제적인 ESG 공시 체계가 꼭 그 EU와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23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걸 잠깐 인용해 보면은, 뭐 EU의 그 CSRD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범위가 EU에 상장된 비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내 기업도 EU에 상장되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EU에 이제 수출하거나 EU에 종속 기업이나 지점을 둔 국내 기업까지도 사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 가치 사실 내 활동을 공시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EU에 상장된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하고 공급 협력 관계에 있다 그러면 역시 또 간접적으로는 공시 의미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SEC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상장한 국내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역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가치 사슬과 관련된 부분 스코프 3 같은 경우에는 가치 사슬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율 대상 기업과 공급 협력 관계인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실사 지침은 사실은 이거는 뭐 재무제표하고 관련 있다기보다는 다른 어떤 법규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어,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지금 이 ESG 정보 공시 체계와 ISA 720이 어떤 관계가 있고 왜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ISA 720이 기존 기준서하고 뭐가 다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기타 정보의 정의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엔티티의 애뉴얼 리포트에 담긴 financial, non-financial information이 other information이다라는 거고요.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재무제표에 실린 정보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ISA의 아까 연차 보고서에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시를 들고는 있지만 이제 속성을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애뉴얼 리포트는 어떤 다큐멘테이션이나 다큐멘트들이나 또 다큐멘트들의 컨비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애뉴얼 베이스로 이제 일단 공시가 되고, 그다음에 경영진이나 또는 이제 거버넌스에 책임을 진 어떤 뭐 이제 기업 지배 구조의 책임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의 어떤 법규에 이제 따라서 이제 보통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보는 이제 기업 실체의 어떤 영업이라든가 재무 상태라든가 또 재무적인 어떤 성과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무제표의 형태로서 이제 반영이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 이게 이제 재무제표하고 감사보고서와 함께 기업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미래 전망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불확실성이라든가 또 지역 지배 구조와 관련된 그런 보고서의 내용을 이제 함께 이제 보고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추가로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뭐, 프로스펙투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유상증자할 때에 뭐 사전에 예비로 이제 재무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어떤 투자 관련된 또는 증권을 발행할 때 관련된, 이제 재무 설명서, 어, 이런 거는 포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원래 개정 전에 ISA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개정 기준서의 내용인데, 이 목차만 보셔도 알겠지만, 개정 전의 기준서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제 기타 정보를 열람을 해야 되고, 중요한 불일치와 사실의 왜곡 표시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뭐 열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만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 종전 기준서는 기타 정보가 그렇게 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기보다는 뭐 기타 정보가 이제 재무제표하고 불일치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나와 있고, 기타 정보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막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개정 기준서는 일단 구체적인 감사 절차와 보고 문서화, 그다음에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게 개정 기준서라고 하지만 그 분량이나 어떤 내용의 폭을 보면은 거의 이제 아주 대폭 개정 또는 거의 신설에 가까운 개정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목적 자체도 바뀌었어요. 목적 자체도 기타 정보를 열람한 감사인의 목적은 기타 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고려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무제표의 중요한 불일치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알게 된 지식 간에도 불일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감사인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냐면, 이제 그냥 재무제표하고 이렇게 불일치하는 것만 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했을 때 증거하고도 맞춰봐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 증거하고 기타 정보하고 불일치하는 거에 대한 다큐멘트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서도 만들고 그 절차를 실제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왜곡 표시의 의미가 좀 더 확장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정확하게
이제 불일치와 사실의 왜곡 표시 두 개를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 불일치는 뭐 그야말로 이제 불일치, 숫자가 안 맞는 거고, 사실의 왜곡 표시는 부정확하게 해설되거나 표시 정보 사실의 중요한 왜곡 표시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오도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서, 기타 정보에 공시된 사항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미스리딩하게 하는 정보를 왜곡 표시라고까지 확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기타 정보 왜곡 표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확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까지 왜곡 표시를 본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감사한 입장에서는 감사 업무가 상당히 이제 확장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타 정보의 누락성에 대한 완전성이랄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일 이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정 기준서에 이전에는 이제 감사 보고서일까지였는데 감사 보고서일 전에 입수되었는지 후에 입수되었는지 관계없이 기타 정보에 대한 감사에 대한 책임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어, 감사 보고서일 이후에라도 이제 기타 정보가 제시가 됐다면 감사 보고서 정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감사인이 뭔가 그 절차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사업 보고서 정보 자체가 이제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항상 보면 기말 갔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뭐 빠듯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뭐 어떻게 또 기타 정보 왜곡 표시가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경영진이나 지배구조 기업 지배기구가 수정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뭐 감사 보고서 재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조금 그 예상이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그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 지수의 중요한 내용인데 사업 보고서의 정의가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 보고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발전이나 미래 전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ESG 관련된 뭐 이제 내용까지도 감사의 책임이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또 그 기타 정보 왜곡 표시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어 여러 가지로 또 감사 보고서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하고 중요한 왜곡 표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커뮤니케이션하고 해당 법규에서 가능하다면 감사 업무를 해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보에 대한 별도 단락을 이제 보고를 해야 돼.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감사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이 별도 단락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타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사 보고서는 다 공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기타 정보의 단락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여기 이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경영진이 기타 정보에 책임은 있다.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전에 입수한 기타 정보와 상장 기업의 감사 보고서 이후에 입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타 정보에 식별을 해야 된다. 감사 의견은 기타 정보에 관한 것은 아니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기타 정보에 중요한 미수정 왜곡 표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기타 정보에 중요한 미수정 왜곡 표시가 뭔지를 서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ISA 720의 개정사항이 감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이제 기타 정보를 입수하고 고려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일단 그 감사인의 지식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아까 감사인의 지식과 불일치하는 걸 봐야 된다고 했는데 또 아까 그 미스리딩 하는 부분 뭐 무모하게 삽입됐다든지 필요한 정보가 누락됐다든지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왜곡 표시로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전문가적 판단에 의존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감사 보고서일 후에 입수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계없이 적용되니까 감사 보고서일 후에 기타 정보가 입수됐을 때 절차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워크 에포트를 다 투입하라고 돼 있거든요. 불일치나 왜곡 표시가 있을 경우에 그 성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또 좋은 점도 있는데, 뭐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부분도 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기타 정보에 대해서 인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또, 기타 정보에 대해서 확신을 얻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왜곡 표시나 불일치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워크 에포트를 투입을 해라라는 내용만 있는 거죠. 또 이제, 뭐, 사전 예측 공표라든가 증권 공모 서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외한다고 돼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도입사에 보면 이제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 물론 ISA 720을 ISA를 도입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응되는 기준서를 도입했고 영국도 이미 2016년에 개정됐을 때 거의 동시에 개정을 했고 어, 이, 또 ISA 720 UK 같은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서 감사인에게 추가적으로 또 기타 정보를 또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그러면 ESG 정보가 ISA 720에 도입을 어떤 관계가 있고 왜 이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ESG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외부 정보 이용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를 하게 되는데 뭐 ESG 정보의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외부 감사인에 의해서 정보 인증을 제공해서 신뢰성을 높여주면 그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또 이제 ESG 정보에 대한 그린워싱 이런 문제들도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그 제고의 필요성은 뭐 여러 가지 연구들 또는 이제 그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거 인증 기준이나 감사 기준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시규제 체계라든가. 그래서 이제 애뉴얼 리포트에 대해 보고되는 기타 정보에 이제 공시가 될 텐데 ESG 정보가 이에 대한 인증과 감사 절차를 요구를 받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증은 제한적 인증, 함정 인증, 확신에 대한 인증은 ISA 3000,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ISA 720도 관련된 정보가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ESG 정보가 재무제표하고 연관이 점점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기후 관련된 리스크 요인은 기업 실제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이 기후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추정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중요성 판단,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정 금액의 회계 처리, 뭐 예를 들면 뭐 자산 손상이라든가 또 이제 유형 자산의 어떤 내용 연수 추정이라든가 공정가액 추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기후 관련된 위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제 그 경영자 서한이라든가 그 MD&A 같은 재무제표의 보충적 정보로서 제공되는 정보에도 ESG 정보가 많이 담겨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IASB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재무제표 ESG 정보가 재무제표 공시에 영향을 미치고 그 미치는 영향은 결국은 또 감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ISA 그 기준서 315 같은 데 보면 위험이라 아니면은 뭐 이런 중요한 그 왜곡 표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식별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기후 관련된 위험을 고려해야 되고 또 그 뭐 중요성 판단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런 추가적인 감사 절차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기존의 ISA 720,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720 갖고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ISA 720의 도입이 너무 늦어요. 예, 저희 우리나라가. EU나 미국이 이미 다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겠지만 그 로드맵 추이로 봤을 때는 어, 2027년부터 공시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 인증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감사인의 감사 절차 수행이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ESG 정보가 기타 정보가 된 상황에서 ISA 720 리바이스들을 늦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미리 도입하는 것이 실무계의 혼선도 줄이고 신뢰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ISA 720과
ISA 700 리바이스드는 이게 특성 자체가 많이 다르고 뭐 감사 절차 목적과 범위, 기타 정보에 대한 보고 절차, 체계적 감사 절차, 사례, 그다음에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과 기타 정보의 불일치, 뭐 이런 모든 영역에서 ESG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바이스드로 이제 개정을 해야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제고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국제적인 ESG 정보 공시 체계에서 ESG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카운턴시 유럽이라든가 IASB의 그 스텝 테크니컬 보고서 등등을 보면 이 ISA 720 리바이스드에 해당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 정보들이 같이 유통이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정보만 신뢰성이 없는 기준서로 이제 기준을 감사를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왜 니네 그 나라에 있는 정보는 IAS 720에 대한 감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국제 개정 감사 기준할 때 도입해야 되는 것은 도입 시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기타 정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 내용의 범위 수준 유지하되 첨부 서류까지 한없이 확대할 경우에 너무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요. 또 감사보고서에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업보고서를 빨리 받아봐야 감사인이 이 부분에 대한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에게 사업보고서를 빨리 제출하는 걸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인이 인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리나 또는 관리 방안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도입의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시간이 제가 조금 이제 더 썼는데 간단하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ESG 정보 공시 체계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뉴얼 리포트로서의 법정 공시 체계로 전 세계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로드맵이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ESG 정보가 나 이제 재무제표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기후 관련된 위협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건 역시 또 감사 절차나 감사 위험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사 절차를 이걸 감안해서 설계 및 수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ISA 720은 그래서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종전의 ISA 720에 비해서 그 리바이스드 ISA 720은 체계적 상세적 감사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 ISA 720 리바이스드에 대한 도입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감사인들은 일단 보고 의무, 별도 단락에 공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이 미스리딩하는 외국 표시의 정의가 이제 미스리딩하는 오도하는 부분까지 확장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또 지배구조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증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조금 제가 시간을 넘겼습니다만, 이상으로 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환 교수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종합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본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장이신 숭실대학교 전규환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전규환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장을 맡은 숭실대학교의 전교안입니다. 먼저 좋은 발표를 해주신 이영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분야에서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의 윤지혜 팀장님, 한영회계법인 이동근 실장님, 아이센스의 황보현 감사님, 서스틴베스트의 고은혜 본부장님, 숙명여자대학교의 오명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토론자께서는 한 7분에서 8분 정도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계업계인
그 회계법인의 좀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기 위해서 한영회계법인의 이동근 품질관리실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영회계법인의 이동근 품질관리 실장입니다. 우리 아이사 720 개정 기준서가 2015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취지는 이영환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기타 정보에도 일정 정도의 신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재무정보하고 재무제표 정보하고 기타 정보 간에 이제 차이가 발생하면 재무제표 정보는 이미 감사 과정에서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보면 대부분 기타 정보가 잘못해서 수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결국 기타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당시 국내 도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감사기준위원회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확정 시점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보고서 발행은 주총 1주 전에 하는데 사업보고서 발행은 3월 말까지, 주총 이후에 3월 말까지 하면 되니까 감사보고서가 먼저 발행되고 사업보고서가 이제 나중에 발행되는, 짧게는 1주, 길게는 2, 3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사업보고서를 검토한다는 게 이게 이제 약간 좀 그 당시 상황에서 쉽지 않았었죠. 또 하나는 이제 업무 관행 때문인데요. 감사보고서에 이제 첨부되는 재무제표하고 주석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보고서의 그 내용을 거의 컷앤페이스트 하다시피 해서 갖다 붙였거든요. 특히 이제 재무에 관한 사항 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사업보고서 확정되는 관행이었어요. 근데 감사를 하다 보면 2월, 3월 되게 바쁠 때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재무제표하고 주석에 대한 작성 컨트롤을 누가 하냐면 감사인이 하는 관행이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말 감사 과정, 특히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재무제표 감사하다가 재무제표 주석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감사인이 사실은 직접 수정을 하고 회사에 오히려 수정사항이 맞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인이 핸들링하는 감사 보고서가 확정이 돼야지 사업 보고서가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반대 순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이제 마지막 좀 어려웠던 점은 감사인의 책임이 기타 정보에 대한 검증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관행들이 어떻게 변화됐나를 좀 보면, 첫 번째,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확정 시점 관련해서는 2019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주총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죠. 그러니까 사업보고서하고 감사보고서가 이제 동시에 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감사보고서 먼저 발행되고 1주에서 3주 있다가 사업보고서가 발행되는 이런 게 없어졌죠. 또 하나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업무 관행인데, 외관법이 이제 개혁되면서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사전 제출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래서 회사는 이제 감사인이 감사 착수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고, 늦어도 주총 6주 전에, 이게 주소까지 포함한 거죠. 연결은 주총 4주 전에 이제 감사인에게 감사하라고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증선이에도 제출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 이제 도입한 취지야 명확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는 건데 이게 잘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컨트롤을 누가 하고 있냐는 지금 회사에서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감사 마지막 단계에도 재무제표와 주석에 대한 최종적인 컨트롤을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다. 기다렸다가 회사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회사가 다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인의 책임 확대 측면에서도 외관법 개혁되면서 감사인들도 좀 성숙한 계기가 됐는데, 이제 예전에는 일관됐죠. 가능하면 감사인의 책임 범위를 좀 좁히고 싶다,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투자자들에게 기타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게 이제 재무 정보와 일관된 기타 정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인식 변화가 있고 그렇다면 일정 정도 책임을 책임이 확대되는 것도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아이사 720번 개정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을 당시의 어떤 걸림돌들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실상 많이 제거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은 있습니다. 도입이 되면 특히 이제 첫 해 도입할 때 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재무제표 정보하고 사업보고서 정보 간에 이제 기타 정보 간에 상충이 발견이 되면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고, 또 협의해야 되고, 수정 과정에서 혼란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은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보고서의 틀이 매년 큰 변화가 없고, 또 회사에서 이제 사업보고서 작성할 때 아예 재무정보와 일관성을 고려하면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인이 또 볼 거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첫 해 도입할 때 그래도 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면 이제 첫 해 할 때 이제 감사인이 직전 연도 사업 보고서를 미리 읽고 코멘트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어요. 지금 감사인이 그래서 기타 정보까지도 읽게 되면 이 과정이 길어지고 또 보수도 많이 증가할 거 아니냐라는 이런 뭐 걱정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ESG 정보가 뭐 기타 정보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해외의 경우 이미 아이사 720 개정 기준 도입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를 좀 보면 일반적인 그 상장사는 감사팀원이 하루 정도 사업 보고서를 숙독하고 나면 대부분 절차가 끝나는 그래서 시간 투입이나 보수 증가가 뭐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부담 측면에서 보면 사업 보고서를 지금보다 빨리 확정해야 되죠. 그래야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 내기 전에 이제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법을 개정해서 뭐 강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재무제표의 확정까지를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재무제표 확정 이후에 외부 공시하는, 그러니까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데까지 좀 확대를 해가지고 프로세스하고 컨트롤을 정의하고 또 운영을 하면 사업보고서 확정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삭스를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에 삭스가 외부 공시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미 뭐 상당한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내부 통계를 구축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ESG 정보 추가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사업보고서 일부를 결국 구성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얘기는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기타 정보가 급격히 확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 정보도 중요하고 ESG 정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정보 간의 일관성, 재무 정보하고 ESG 정보 간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좀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이사 720 개정 기준 도입 취지는 뭐 명확합니다. 부수적으로 기타 정보 신뢰성도 강화될 거고요. 도입에 대한 걸림돌도 상당히 제거가 됐고, 또 향후 이제 ESG 정보 공시 의무화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점에서 아이사 720 개정 기준을 신속하게 도입해서 정착시켜 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ESG 정보까지 기타 정보에 포함이 되면 그때 가가지고 이거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중한 부담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지금 도입을 해서 정착시키고 ESG 정보까지 또 나중에 기타 정보에 포함이 되더라도 큰 혼란 없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근 실장님 감사합니다. 사업보고서 발행 시기와 관련돼서 기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기업 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아이센스의 황보연 상금 감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이센스에 근무하고 있는 황보영 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경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 굉장히 잘 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개정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감사인 동시에 법률가로서 몇 가지,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개정 ISA 그 720을 도입한다는 감사 기준을 도입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감사 보고서의 그 신뢰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그 투자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에게 굉장히 그 신뢰성 있는 감사 인증의 그런 거를 보여주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이 전제가 아까 ESG 공시 같은 내용들이 결국 사업 보고서의 본문에 들어가거나 첨부된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출발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감사 기준이 결국에는 감사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하면 제가 이제 알기로는 외관법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한 작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단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감사인이 감사 기준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 ISA 720 개정된 것을 보면 굉장히 감사 기준이 폭이 너무나 넓습니다. 그리고 봐야 할 감사인의 수준도 굉장히 넓어지고 특히 기타 정보에는 애뉴얼 레포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 정보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다 보니까 감사인의 책임의 부분들도 늘어나는 것이 결국 회사와 무관하지 않다. 즉, 지금 회계 처리 기준이 이러한 것들을 담아내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 기준이 이렇게 담아내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 사업 보고서 등에 있는 정보들을 그 재무제표,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절차나 그런 내용들이 회계 처리 기준에 있냐 없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계 처리 기준에서 회사로서는 이제 ESG 공시를 비롯한 사업보고서 등에 있는 정보들이 만약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영향을 미치거나 주석 등 재무제표에 기재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면, 아니 이게 회계처리 기준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외관법 위반 사유로 가거든요. 그래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회계 처리 기준에 이러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회사로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인만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동시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봐야 되고 그러한 감사 기준을 통해서 감사 조소화도 해야 되고 감사 조소화를 통해 가지고 감사 의견도 형성을 하면서 또 기타 정보에 대한 의견까지도 내기 때문에 약간 외관법에 의한 것들은 약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ISA 720에 대응하는 회계 처리 기준을 혹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만약에 ISA 720이 도입된다면 그게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ISA에 도입 되는 기타 정보의 수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인이 사실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재무정보 요소가 굉장히 많은 ESG 정보라든가 사보고서 내용들은 특히 이제 ESG는 GRI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준을 통해서 볼 때 비재무정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어느 범위까지 감사인이 과연 볼 것인가, 그것이 어느 정도 재무제표의 역량이나 주석의 기재할 사항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감사 기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그것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는 감사 보고서에 대한 그 인증 수준이 그 굉장히 커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개정 기준 720의 쭉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많고 사례도 굉장히 여러 개 돼 있고 그리고 감사 보고서에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 보고서를 내는 경우 그리고 뭐 받더라도 그 비교하는 정도의 수준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이 내용은 회계감사인으로 외부 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사업 보고서 및 그 첨부서의 ESG 공시에 대한 인증까지도 마치 담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근에 이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그 재무제표 감사엔 통합감사가 진행돼서 그 회사로서도 이제 인증 비용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사업 보고서에 대한 인증까지도
마치 그 감사인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ESG 공시도 감사인에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편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타 정보에 대한 감사 의견을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이것을 해야 할 그 감사인의 감사 조서와 책임, 그리고 불일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만일에 그 감사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재무제표에 들어갈 적어야 주석이든 뭐 들어갈 내용과 그리고 사업보고서나 ESG 공시에 들어갈 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어떤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사후에 그 의견을 낼 때 문제가 없다, 적정하다고 다 의견을 냈는데 만약에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이나 ESG 공시가 굉장히 중대한 위반이나 거짓 기재가 있을 경우에 이거는 나중에 그 회사로서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때 감사인한테도 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의견 낼 때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냈다, 하는 식의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아니, 바꿔 생각하면은 그 감사인이 충분하지 못한 정보로 인해서 그 기타 정보에 대한 의견을 낼 때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면 이거는 마치 민영사 그 자본시장법상 개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 때 그 나는 감사인이 기타 정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 민영사상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일종의 그 감사 의견이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영사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사인에 대한 책임 범위도 상당히 그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뭐 회계 처리 기준도 혹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은 기타 정보에 대한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로 좀 구체화할 수 있거나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감사 보고서 인증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회사나 감사인 스스로도 부담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률가로서 우리 세 가지 관점에서 외관법, 자본시장법, 또 회계 기준과 회계 감사 기준, 뭐 책임 부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ESG 평가 기관 쪽에서요, 서스틴 베스트의 우리 고은혜 리서치 본부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ESG 평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오늘 그 이영환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걸 보면서 이제 좀 실제 그 감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그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현재 지금 그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 기업 쪽과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 모든 그 공시와 감사 프로세스를 거쳐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투자자들이 저희 그 서스틴베스트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 쪽에서 얘기를 저희가 좀 그 가운데서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정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그러니까 그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랑 좀 연관을 시켜본다면 우선 그 렐러번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 정보를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ISSB나 ESRS 같은 그런 공식 표준들이 사실 이제 중대성 분석을 통해서 이런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이제 한 17년 가까이 해온 그 리서치 기관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러이러한 ESG 성과들이 실제로 이러한 산업 내 기업들에게 재무 성과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연구가 돼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조금 그 해외랑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그 상관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어떤 국제 표준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됐을 때 공시를 해야 하는 그 기업 측에서는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결국 이제 오늘 그 얘기가 나온 것도 결국에는 그 정보의 신뢰성.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 관계자가 이제 믿을 수 있는 ESG 정보를 이제 달라라고 이제 모두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그 기업 측에서도 우려하신 대로 결국 투자자들은 기업 공시를 바탕으로 ESG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공시된 정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좀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이제 그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를 이제 넘어서서 ESG 리스크 관리 성과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이 임원 성과 평가라던가 이제 임원 보수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차 이제 그 기업과 또 이 감사인에 대한 압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제 그 ESG 관련된 정보를 이제 취합하는 과정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그 실제로 작업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그 ESG 정보 공시를 담당하는 이제 어떤 담당자가 있으면은 그 담당자가 이제 각 사업장이나 그 부서별로 이제 더 정보를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데드라인은 있는데 그 실무 그 사업을 진행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쪽에서는 뭐 ESG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느냐. 그다음에 아직 우리 원래 하고 있는 일이 바쁜데 이제 지금 당장 못 준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불평 불만을 저희 회사에 이제 연락을 주시는 기업 담당자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우선 그 기업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비교 가능성이 있고 신뢰도가 있는 또 이제 좀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그 ESG 정보를 취합하고 이제 공시를 할 수 있는 그 기초, 그 원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사실 뭔가 이제 공시 표준이라던가 법적 의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좀 기업 ESG 담당자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했는지에 대한 그런 ESG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이제 그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 그 기업 쪽에서는 이제 전사적으로 ESG 리스크와 그 기회 관리가 실제로 장기적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정보 그 취합부터 공시 그리고 활용 이제 감사 프로세스를 거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실제로 시의성 있는 ESG 정보를 이제 공시가 이제 되는 타임라인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걸 딱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전문적인 교육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또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이제 특히 또 이런 감사를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정량 정보 외에도 이제 정성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기업들이 예를 들어 단순하게 뭐 스콥 2, 스콥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를 한다 그랬을 때도 뭐 어느 기업은 어디까지 포함을 하겠다 사업의 범위를 어떤 기업은 뭐 주요 매출 제품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 기준이 다 다른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제 감사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좀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ESG 정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또 그런 전문성을 이제 좀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 또 이제와 기업의 그런 그 어떤 간극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또 그 기업의 그 전화를 문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는 딱 시기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이제 국내 기업의 ESG 정보 공시가 이제 사업 보고나 감사 보고와 같은 시기에 이제 좀 취합이 되고 검수되기는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다룰 수 있는 ESG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기업한테 아무리 공시 의무를 뭐 더 의무화하고 확대하더라도 이제 품질이 어느 정도 이상 보장되는 ESG 정보 공시가 되고 또 이를 실제로 투자자들이 좀 활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ESG 평가를 담당하시면서 느끼셨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토론자로서 우리 학계를 대표해서 숙명여자대학교의 오명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오명전 교수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ES 공시 정보의 인증 그리고 이제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 개정 ISA 720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그에 따른 예상 효과를 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세미나라고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ISA 720의 개정 버전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서 발표 내용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제 ESG 정보 공시 체계가 국제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27년부터 아마 사업 보고서의 법정 공시 형태로 전환될 예정인 상황에서 결국 당연히 어떤 정보의 신뢰성 확보는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정 ISA 720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더욱이 주요 국가들이 ISA 720의 그 개정 버전을 완전히 도입을 했거나 아니면 변형 도입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도입을 미룬다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정보 신뢰성이 잠재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을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개정 ISA 720의 조속한 도입을 좀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ISA 그 720의 개정 버전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주요 국가들이 먼저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주요 국가들이 도입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했고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한 그 고려할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해외 사례를 통해서 좀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국내 도입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지 그런 시사점들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정 ISA 720을 최종적으로는 완전하게 도입하는 걸 최종 목표로 하되 다만 좀 도입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를 도입 초기에는 좀 완화해서 도입할 수는 없는지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 보고서일 전에 과연 사업 보고서의 완전한 내용을 입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개정 내용에 따르면 보고 책임을 제외하고는 감사 보고서에 전에 입수했든지 아니면 감사 보고서 후에 입수했든지 감사인의 책임은 동일하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2019년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사업 보고서의 제출 시기가 좀 앞당겨졌고 그리고 실무 관행도 좀 많이 변화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개정이나 관행 변화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연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일 이전에 사업 보고서의 최종 버전까지 입수해서 그걸 검토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저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도입 초기에는 어, 감사 보고서의 최종 버전을 감사 보고서일 이전에 완전하게 입수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일 전에 완전하게 입수된 기타 정보에 한해서만 혹시 별도 단락을 포함시키도록 도입 범위를 좀 제한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타 정보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그리고 광범위하다고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업 보고서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사업 보고서에는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기업의 발전이나 미래 전망 그리고 지배국에 관한 진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고 여겨집니다. 게다가 이제 ESG 관련된 정보까지 추가되게 되면 뭐 그 양은 엄청나게 커질 것 같은데요. ESG 정보 공시의 어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개정 ISA 720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업보고서 전체를 바로 대상에 넣게 되면 너무나 좀 큰 부담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좀 감사인의 책임 대상이 되는 기타 정보의 범위를 뭐 1차적으로는 뭐 ESG 정보 등으로 좀 국한한다든지 좀 제한할 수는 없을까라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인의 주관적 판단이 너무나 많이 개입될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에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취득한 지식의 의미가 감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그러니까 검증된
감사 증거하고만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 것인지 그 이외에 그냥 감사 증거 이외에 감사인이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뭐 검증 여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실과도 뭔가 불일치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불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왜곡 표시의 의미가 이제 뭐 무모하게 삽입된 정보,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다.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었는지, 자, 무모하게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주관적인데 과연 감사인이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이제 ESG 관련해서 그린워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그린워싱에 대한 결국에는 소송 등을 통한 책임, 이런 기사들이 좀 종종 등장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 그린워싱에 대한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타 정보의 왜곡 표시하고 한번 연결해 보면 이게 앞에서도 황보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과연 감사인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조금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이런 감사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개정 ISA 720을 좀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논의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ISA 720 도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론자로서 우리 감독당국 입장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윤지혜 국제회계기준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의 윤지혜 팀장입니다. 우선 그 ESG 공시의 회계감사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개정 ISA 720 도입 필요성과 연계한 이영환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청취를 하고 각계 전문가들 간의 토론회 시장에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감독원에서 회계감사 기준 관련된 업무를 한국회와 함께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제감사기준서는 개정됐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개정이 안 된 4개 감사 기준서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특히 ISA 720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이 개정된 후에 8년 이상 경과된 등 국내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이거는 아까 이동근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사업보고서 공시 제도의 실정을 고려를 하고 기업의 감사인의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를 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성취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도입을 추진하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ESG 관련된 부분도 제가 뭐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아서 좀 최근에 파악을 해보니까 정부에서 2021년 1월에 발표한 녹색금융 추진 계획의 하나로 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 및 공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좀 마련을 했고 ESG 공시 기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으로 2022년 12월에 국내에서 KSB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가 설립이 됐고요. 지난 5월에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돼서 9월에 시행되는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하에 ES 공시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포럼의 많은 전문가님께서 다 걱정을 하시듯이 ESG 관련된 공시가 좀 추상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경제 단체에서도 이렇게 도입을 좀 연계해달라고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에서 지금 오늘 5차 인증 포럼을 개최를 하셨고 기존에 총 사회 인증 포럼 발표 자료를 좀 한번 살펴보니까 ESG 인증 기준 정비를 위해서 작년에 개정 국제 인증 업무 기준 ISAE 3000을 도입을 하셨고 이 동 기준의 적용 가이던스 EER을 채택을 하신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다만 지난 3차 ESG 인증 포럼에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국내에서 그 ESG 보고서 인증 기간 중 회계법인 비중이 10% 미만으로 그 파악을 하셨고, 이는 글로벌 평균 64%보다 매우 낮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 ESG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정 ISA 720 국내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은 동시에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도 그리고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정 ISA 720을 적용받는 기타 정보는 기업의 영업과 재무제표에 기술된 재무 성과와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저희 뭐 감독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준서에서 정하는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정보는 그 대부분 과거 정보에 근거를 하고 있지만 ESG 관련 정보 중 다수는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 장기적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자산의 평가, 손상 및 충당 부채 등 ESG 정보가 재무 정보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기타 정보와 재무 정보가 일관성 있게 공심이 적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개정 ISA 720이 도입될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이 회계감사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개정 ISA 720이 국내에서 채택되고 시행되는 경우, 시행되며 ESG 공시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에 회계감사인이 검토해야 할 기타 정보에서 ESG 공시사항의 중요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뭐 감독원과 같은 회계감독 기관도 ESG 공시 기준 도입 과정에서 기업과 회계법인 등과 소통을 충분히 해서 부담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항공회와 협회 등과 같이 용역을 통해서 ESG 관련된 이슈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분석을 하고 재무 정보와 연결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하여 회계 처리나 주속 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공시 모범 사례 배포 등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2021년 재작년 3월에도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마련한 바 있고요. 뭐 저희가 좀 그래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공회와 함께 기타 정보 관련된 그 보고서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보고서 내 기재 정보 중 재무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선별 안내하는 등 개정 ISA 720 적용 과정에서 회계 감사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지혜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감독 당국으로서 해오신 역할과 또 앞으로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5분의 토론을 다 들었고요. 지금 아마 이 참여해주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읽겠습니다. 기타 정보에 대해서 감사인이 인증을 하는 것이 것은 아니라면 추후 기타 정보에 왜곡 표시가 있다고 밝혀진 경우 감사인은 아무런 민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황보연 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워크 에포트만 단순하게 하면 된다고 인식하고 접근하면 감사인 입장에서 큰 소송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ESG 정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감사 수준의 감사보수 인상 요인임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회사 입장과 감사인 모두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이영환 교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이 질문을 포함해서 5분이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영환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먼저 그 채팅창으로 온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타 정보의 왜곡 표시, 물론 기타 정보에 대해서 감사인이 인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기준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서비스는 별도로 뭐 다른 인증 기준에 따라서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ISO 720 리바이스에서는 이제 그 인증 서비스 제공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정보하고 재무제표하고의 이제 불일치가 있었을 때, 또는 이제 그 왜곡 표시가 감사 과정에 취득한 정보가 왜곡 표시가 있었을 때에 대해서 이제 그, 그 감사 기준에 대한 절차 위반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감사인 책임지는 부분은 뭐 이제 그런 어떤 정보의 왜곡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감사 절차를 잘 했는지를 책임지는 거고, 정보의 왜곡 자체는 이제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감사 절차를 어떻게 취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그 감리 당국에서, 감리위원회나 증선위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정산탄 책임이 전혀 없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어떻게 취했느냐가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감사 절차가 늘어날 것이긴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감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워크 에포트도 늘어나고 이제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가 높아지는 것은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근데 이제 아까 한영회계법인의 그 이동근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게 뭐 이게 그 보수 절차로 보수가 크다든가 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뭐 별도의 인증으로 막 들여다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획득된 자료하고 그다음에 주석이나 이제 재무제표에 있는 정보하고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뭐 엄청나게 막 에포트나 이제 보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다든지 급격하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 의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어, 다만 이제 소송 리스크가 이제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죠, 당연히.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책임지는 건 자기의 감사 절차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이제 황보연 그 감사님께서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사업 보고서,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그 외관법 체계 자체가 보면은 회계 기준의 위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회계 기준의 위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한 또 감사에 대해서 또 이제 책임을 묻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 기타 정보라는 거는 별도의 인증 기준, 아니, 별도의 이제 뭐 그런 그거에 대한 어떤 공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그 외관법상 회계 기준하고는 이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이제 그 KSSB에서 그런 이제 기타 정보에 대한 뭐 기타 정보가 아니죠. 이건 이제 ESG 정보에 대한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그게 그럼 외관법에서 어떻게 수용될지 하는 부분은 좀 그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우리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KSSB에서 만든 이제 공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법률상 회계 기준을 확장 해석으로 봐가지고 이제 외관법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 이제 책임을 묻는 정도가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아마 많은 법학자들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사실 그 또 금융감독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그렇지만 저는 원칙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무제표 본문하고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주석에 나오는 내용이라면, 그렇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재무제표가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계 기준 위배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KSSB의 그 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고은혜 저기 본부장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기업들이 이런 그 저기 ESG 정보를 갖다가 이제 이런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공시 가능한 형태, 또 이걸 감사 정보를 제출할 형태까지로 이제 산출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리소스나 또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 이제 필요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어쨌든
회사가 그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많은 교육과 전문가들의 양성, 또 이제 표준 지침 같은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건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또 그 오명정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이 감사인의 이제 책임이나 아니면 그 이런 것들이 너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일단 그 감사 보고서일 후에 이제 접수된 기타 정보에 대해서까지 이 감사 보고서 기타 정보 단락에 별도 단락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저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개정안 그 ISA 720 개정 기준서에 보면은 이게 약간 분리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 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기타 정보 하고 후에 입수할 기타 정보를 별도로 식별하도록 돼 있고 또 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감사인 기타 정보에 중요한 미수적 왜곡 표시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에 그 중요한 미수적 왜곡 표시를 서술하는 설명을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는 감사 보고서일 전에 입수된 경우에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에 입수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인 그 신뢰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추후에 팔로우를 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하고 이제 상의를 하면서 대책을 세워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감사 절차가 있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왜곡 표시를 갖다가 서술하는 설명 자체는 이제 그 감사 보고서를 전에 입수된 내용을 토대로 서술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약간 그 책임의 범위가 좀 구분이 돼 있긴 합니다.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어 이제 그 어쨌든 그 기타 정보의 범위나 또 사업 보고에 실리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많고 비정형화돼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책임 범위가 한없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바이고요. 아까 이제 윤지혜 그 팀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업 보고서와 기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ES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래도 어쨌든 사업 보고서의 공시 가이드라인은 감독 당국이 또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때 이제 어 어느 정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냐 또 어느 정도가 신뢰성을 제한된 기간 내에 검토해 볼 수 있는 수준의 정보냐를 좀 그러니까 워크 에포트를 고려해서 이제 그 기준 공식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한없이 이제 막 확장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아까 그 이동근 실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막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무제표와 그 주석의 정보와 관련 있는 것들이에요. ES 정보라는 건 엄청나게 큰 정보들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재무정보와 감사 보고서와 이제 감사 보고서 주석에 나오는 정보하고 실제로 관련 있는 거는 그 중에서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클라이밋 릴레이티드 리스크라든가 이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기후 관련된. 그러나 이제 소셜이라든지 뭐 이런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이제 그것도 관련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재무제표 법문하고 연관이 많거나 심각한 어떤 법률적인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불안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이영환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이 개정 아이사 720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또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 참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국공인회계사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종합 토론을 마치고 우리 마이크를 사회자이신 황근식 본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정말 앞서서 정말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 잘 검토해서 향후 개정 기준 도입하고
ESG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할 때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항공에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